안녕하세요. 스타벅스 창업 카페 우리 동네 청년 창업 이야기 시리즈에서 오늘 강연을 맡게 된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 편의 셰코의 대표 권기성입니다. 스타벅스 창업 카페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스타벅스가 함께 진행하는데요. 이번 우리 동네 청년 창업 이야기는 창조경제혁신센터도 함께 진행합니다. 그럼 오늘 대학생이 캠퍼스에서 바다로 간 이유의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셰코는 해양기름 유출 문제를 해결하는 로봇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저희는 창업을 시작한 지 약 3년, 법인을 설립한 지는 1년 차가 되어가는 기업인데요. 그 기간 동안 저희는 G20 행사의 환경적 격인 P4G 서밋에서 한국 대표 젊은 기업에 선정되었으며 해양환경공단 창업대회 수상, 그리고 SK이노베이션 투자 유치 등을 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최대 정유 화학회사인 SK이노베이션이 저희 기업에 투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의 창업 스토리를 통해 그 이유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조그만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대학생이 캠퍼스에서 바다로 간 이유라고 잡아보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던 일반 학생이었습니다. 그 시절부터 늘 꿈꿔왔던 어떠한 상상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언젠가는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가 되었던 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말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스피커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항상 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무역학과를 진학하게 됩니다. 그 시절에는 한비아나 요트로 태평양 횡단을 한 김영곤 씨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주목을 받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주는 게 문화적인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글로벌한 사람이 되어보고자 무역학과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영어는 잘 못합니다. 대학 시절 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이 소년원을 갔다 왔던 친구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했던 경험입니다. OECD 내에서도 공교육으로는 손에 꼽는 대한민국의 17세에서 18세의 청년들이 더그나 cat 같은 영어 단어들을 가르쳐주면서 느낀 점은 본인 주위에 어떠한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본인이 꿈꾸는 롤모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소년원 친구들은 대개 미래에 대해 희망도 소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는 어두운 가정 환경이 싫어서 집을 나왔지만 결국 똑같은 환경의 친구들끼리 만나기 때문에 부정적인 모습들을 공유하면서 놀게 되고 이는 미래에 대한 소망도 희망도 없이 지내는 삶이 지속되는 거죠. 그러다 저는 한 포럼을 참여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중학교 3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그 포럼에 참여했고 포럼이 끝나고 Q&A 시간에 유엔에서 온 강연자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유엔 청소년 사무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묻더라고요. 영어로요. 그러면서 설명을 듣는데 저 친구는 저런 정보를 들으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앞길을 살아가야 할지 명확한 길, 자신이 희망하는 미래라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두 모습의 대한민국의 미성년을 만난 이후로 가정이 불화한 청소년,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말하는 모티베이션 스피커가 되는 꿈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꿈꿔온 스피커와 어떤 이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쩌다 제가 셰코라는 기업을 만들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3학년 시절 해상보험을 공부하던 중 한 번의 사고로 막대하고 장기간 피해를 입히는 기름 유출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해양기름 유출 문제가 꽤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다의 특성상 오염물이 파도를 타고 멀리 퍼져나가고 공해의 경우 도망가는 선박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예전부터 자연은 미래 세대로부터 현 세대가 빌려 쓰는 것이라는 말에 공감하고 있었고 이러한 해양기름 유출 사고의 생태에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태가 지속될수록 바다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피해를 입을 것 같았고 그리고 아마 우리의 자녀들인 미래 세대는 앞으로 있을 환경오염의 최대 피해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는 모두 일찍 태어난 사람으로서 자연을 잘 쓰고 뒤에 태어날 다음 세대에 자연을 깨끗하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해양기름 유출 문제 중 사고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창업 동아리에서 만난 영혼의 파트너인 우리 코파운더 한상우 씨와 해상보험 탄소 배출권을 공부했던 경험을 살려 환경 문제를 해결할 소셜 벤처를 구성하게 됩니다. 미래 세대의 희망을 전파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착한 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제가 쉐코로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쉐코는 한 페이지의 도식으로 첫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맨 처음 해양기름 유출 사고를 접하면 다들 태안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280회, 즉 통계적으로는 주말 빼고는 매일같이 바다에서 다양한 이유로 기름 유출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 유출량의 150배에 달하는 기름들이 해마다 바다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고의 초동 대치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기름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오일 펜스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스마트 오일 펜스 장치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운이 좋게도 아시아 소셜벤처 경연대회에서 입상을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게 되면서 쉐코는 시드머니가 생겼고 그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해 저희는 바다, 즉 캠퍼스에서 바다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기나긴 거절의 시간을 맞게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을 만나야 하는데 저희 사업의 이해관계자는 해운사, 선박회사 등의 해양 관계자들이었고 당시에는 대학생은 저희가 그들을 만날 인프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 전화와 메일을 몇백 통씩 날렸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날을 잡아서 강남, 강북 일대에 있는 해양 관련 회사들을 직접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답장이 없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듣는 거절이 저에게는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의 아이템과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거절당할 때마다 힘이 빠지고 그만두고 싶고 근데 또 집에 들어오면 내일 한 번만 더 가볼까라는 이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지속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앞길이 다 막혀 있고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도전하고 문을 두드리면 결국 길은 열리더라고요. 우리는 작전을 바꿔서 이해관계자들이 올 것 같은 세미나에 몰래 들어가서 거기 있는 연설을 하는 좌장분들에게 명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해관계자들을 쫓았고 결국은 그들을 모두 만나게 되는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템은 비용과 기술 면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니즈에 맞지 않아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실패 가운데 저희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한 가지 얻게 된 힌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흡착포 문제를 해결해달라였습니다. 흡착포는 쉽게 말해서 대형의 기름종이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한 해 평균 유출 사고가 280여 회였다는 걸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많은 사고들이 왜 알려지지 않고 있을까요? 이는 대부분이 아주 소형의 형태로 여러 곳에서 불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화재로 치자면 잔불들이 도심 곳곳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결과이죠. 이러한 소형 사고에서 현재 공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분들이 직접 흡착포를 바다로 던지고 2, 3m의 갈고리로 그것을 걷어서 얼리는 작업을 합니다. 이 과정이 해양에서 하루에 4시간에서 8시간씩 반복이 되는데요. 이는 기름의 유독성, 겨울과 여름의 힘든 작업 환경, 반복된 노동으로 상하는 신체, 그리고 흡착포 소각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이 업계만의 가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해결하고자 소형 방제 로봇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총 8차례의 버전의 프로토타입들을 만들었는데요. 그 과정들을 영상으로 조금 보겠습니다. 2019년 쉐코봇 1.0을 제작하고 같은 해 기술이사 한상훈의 로봇 동아리 후배인 김경현과 영상인식 엔지니어인 김인재가 쉐코에 합류하여 우리는 영상인식 소프트웨어 팀을 꾸려 제품의 오염물을 인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함께 만들게 됩니다. 쉐코봇 2.0 수조 실험을 하면서 수조 관리 부실과 악취로 사무실에서 쫓겨났으며
바다는 모두 보안구역이라 실험을 위해 로봇을 띄우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바다에서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야간 작업을 하고 실험 도중 로봇에 불이 나는 등 실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실험을 진행하면서 데이터를 모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쉐코봇 2.0은 특허 문제가 발생해 다시 한번 새로운 모델의 기름 회수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쉐코봇을 만드는 여정은 가시밭길을 헤쳐나가는 일과 같았습니다. 이 영상 이후에도 후속 버전의 시제품들을 고객 목표 사항에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정했고 바다에 띄우지 못하는 점들을 해결하고자 구청 및 공공기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제품을 만들고 수정하고 또 만들고를 반복하였고 결국 현재 저희 제품은 양산 직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저희도 이 제품을 만들면서 방제 작업의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제품은 사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바다로 나가야 하는 사람들, 즉 그간 조명을 받지 못했던 분들, 개선이 어려웠던 현장직 분들을 유독한 방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작업을 돕는 로봇입니다. 이에 저희는 지켜야만 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이 로봇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직 얼마 안 된 새내기 기업이지만 창업 자체가 거대한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조금 무모한 도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모든 창업이 다 맨 땅에 헤딩하면서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저희는 로봇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석박사도 아니고요. 어디 서울대, 카이스트, 해외 대학 출신도 아니고 대기업 출신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연이 있어서 사업을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청정바다를 공유하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 이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헤딩이 자랑스럽습니다. 누구도 창업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저희니까 이렇게 창업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 사업 초기에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는 해당 기관에서 저희 메일을 등록해두고 괜찮은 사업이 나오면 알아서 메일로 소개해주는 경지에 다다랐고 그러면 또 괜찮은 사업들은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직도 저희 기업이 완전하게 안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기업들은 투자를 받기 위한 심사가 약 3에서 4개월, 길어도 6개월 안에는 끝나는데 저희는 심사에만 약 1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떨어져도 투자자와 계속해서 연락했고 바뀐 모습을 다시 보여드리고 그렇게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IR을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SK이노베이션도 사실 3년에 걸쳐서 만났으며 3년 동안 우리를 지켜보면서 진정성, 노력, 능력 그런 것들이 종합화되어서 우리의 기술력이라고 부르는 아이템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고 투자를 한 것입니다. 쉐코의 대표로서 계속 도전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언어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말과 생각 중에 무엇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나요? 생각하고 말하라 라는 말도 있듯이 일반적으로는 생각이 먼저 오고 말이 늦게 오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말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의학과 교수이면서 의사인 저자가 쓴 책 중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뇌는 현실과 언어를 구분하지 못한다. 쉽게 말해서 뇌는 멍청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내가 긍정적인 언어 습관 및 감사의 말을 말한다면 감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다고 합니다. 힘든 시기를 견디면서 이런저런 스트레스 해소법들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제가 가장 큰 효과를 본 방법이 이 긍정에 대한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감정에 속지 마세요. 감정은 순간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긍정적인 말로 생각을 바꾸고 생각으로 행동을 바꾸세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생각이 바뀌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키가 바로 여러분 스스로 뱉는 말에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여러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의견, 부정적인 환경들이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말부터 체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긍정적인 언어와 긍정적인 생각을 단 어디에도 뺏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비전을 이루는 것. 우리 셰코는 청정바다를 공유하는 꿈이 있고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2027년까지 해양기름 유출 직접 피해를 10% 절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업의 비전을 이야기하면 야 그거 할 수 있겠냐? 너무 크다. 무슨 스타트업이 국책사업급의 사업을 하려고 하냐? 그리고 너희는 그냥 이제 대학을 졸업한 애들인데 뭘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빌 게이츠는 대학을 자퇴하고 컴퓨터가 엄청 커서 기업에만 있을 시기에 각 가정에 다 컴퓨터를 놓겠다라는 꿈을 가졌고요. 스티브 잡스는 전화만 하는 휴대폰에서 손안에 가지고 다니는 컴퓨터 휴대폰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하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첨단 기술의 시작은 모두 꿈이었고 우리는 지금 누군가가 꾼 꿈을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세상에 선보이십시오. 제가 2018년 10월에 덴마크를 갔다 왔을 때 깜짝 놀란 거는요. 덴마크 DTU 학생 창업팀 중 한 팀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로켓 연료의 몇 %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창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대학생들이 그런 걸 할 수 있겠냐라는 말들이 나올 텐데요. 그 덴마크 애들은 그걸 엄청 지지하고 엄청 멋있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들었던 마음속의 소망은 왜 우리나라는 이러한 꿈을 꿀 수 없는가 였습니다. 저는 좀 우리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꿈을 가진 청년들이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꿈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버드를 졸업한 학생들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고자 10년간의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됩니다. 졸업생의 84%는 그저 졸업 후 여름 휴가를 가겠다라는 계획 외에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으며 졸업생의 13%는 비전을 세웠지만 종이에는 기록하지 않았고 3%는 명확한 비전 설정 및 이를 기록하였습니다. 졸업 후 10년 뒤에 각 학생의 한 달 수입을 보니 13%는 84%의 졸업생보다 평균 2배, 그리고 3%의 졸업생은 나머지 97%보다 평균 10배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입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말이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꿈이 있으면 계획이 생기고 꿈을 위해 계획을 성취해가는 과정을 저희는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꿈의 비전, 이는 내일에 대한 시야로 이어집니다. 소년원 친구들이 안타깝고 포럼에서 만난 아이가 부러웠던 그 이유가 결국은 그들의 내일에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내일을 주는 스피커가 되기 위해 내일을 준비할 거고요. 여러분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길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어떠한 도전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도전이 여러분에게는 마라톤과 같을 것입니다. 42.195km 어떻게 뛰겠냐고 걱정할 때 첫걸음을 내딛으십시오. 그 후에 뛰다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경험인 4점을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두 포기할 만한 상황에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경쟁력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럼 그런 나를 보고 도와주는 페이스메이커가 생길 것이고 나 또한 포기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힘, 세컨드 윈드가 올 것입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업 문화라 저희는 이제 개발자들 위주로 이제 사업이 흘러가다 보니 개발자분들의 많은 것들을 저희가 봐주는데요. 인턴 기간을 제외하면은 저희는 하루에 4시간만 근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4시간만 근무하면 퇴근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어디에서도 이제 그냥 일을 하시면 되는 건데 그런데 넷플릭스에서 책임의 자유가 있다라고 말했듯이 저희도 4시간을 하는 대신에 일주일간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노션으로 상세하게 기입을 해야 되고 다른 분들과 계속해서 공유하면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상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장 많이 보는데요. 앞서 제가 설명해서 말했다시피 포기하지 않는 그 자세, 그 애티튜드가 저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무슨 어려움을 느꼈어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사람을 뽑을 때 면접할 때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만큼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자세를 가졌고 얼마만큼의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애티튜드를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부분이어서 저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정직과 도전을 저희는 쉐코의 행동 강령의 원칙으로 삼았는데요. 이 말은 내가 가족에게 부끄러운 행동은 사업을 하면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업 아이템의 기술력이 남들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왜냐면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죠. 그래서 저희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해야 되고 누구보다 경쟁력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가분들 부디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이 없으면은 사업을 하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저도 사업을 할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나라는 생각인데, 그럴 때마다 맞아, 나는 꿈이 있지, 그 비전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전이 없다라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이런 사업을 하냐라고 했었을 때 정답을 찾지 못해서 많이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타벅스 창업 카페 우리 동네 청년 창업 이야기 강의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스타벅스 창업 카페를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있는 참여 인증 이벤트 참여 부탁드립니다. 스타벅스 창업 카페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 앞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쉐코의 대표 권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